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0월 3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야당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와 보수 각각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넷째 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정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크게 오르는 등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지지정당은 물은 결과 민주당은 40%, 국민의힘은 20%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어 정의당은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은 2% 순이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상승했는데요. 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은 갤럽 기준 7월 4주차 이후 최고치이고 이낙연 대표 체제 들어서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내년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39%, 국민의힘 16%로 지지율 차이가 전국 지지율보다 크게 나타났고요. 마찬가지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부산이 포함된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31%로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개정,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여야의 공방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약속 위반 논란 이후 민심의 변화, 정당 지지율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사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논란은 13년 만에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야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사필 규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진실을 위한 판도라 상자를 열기 위해서 투쟁해 오신 이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보복이라든지 법원의 사법 절차를 통해서 걸러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법적으로 추인해준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안민석 의원은 이제 시즌2의 시작이다. MB 은닉재산 환수 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나갈 생각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은닉재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은 보복 정치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조 의원은 80세인 이 전 대통령에게 평생 감옥에 살라는 판결이라며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고 밝혀온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판결까지 나오고 나서 이야기하겠다. 지금 한 분 문제만 확정 판결이 났고 기다릴 사안이 있으니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되는 네 번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런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은 대통령 개인에게도 비극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역시 안타까울 뿐인데요. 우리 역사의 불행이기도 한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 이 악순환의 고리는 언제쯤이면 끊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